북대서양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자연의 힘이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섬입니다. 활화산, 지평선을 장식하는 빙하, 용암지대를 흐르는 폭포, 겨울 하늘을 밝히는 북극광은 모두 일상의 풍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젊은 이 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아름다움과 도전이 결합된 환경에서 균형을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시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공급하고 고대 전통은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자연 환경과의 관계는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정의합니다. 아이슬란드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무대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극한의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며 21세기 지속 가능성의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등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영토의 모든 구석은 회복력, 적응력, 환경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풍경과 현대 사회 너머에 덜 알려진 조용하지만 심오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과 얼음이 여전히 생명의 맥박을 울리는 이 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문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인류 역사의 기원과 시작,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으로 자연의 힘이 날마다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구의 두 개의 큰 판이 바다 밑에서 천천히 분리되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로 인해 이 섬은 약 2천만 년 전에 생겨났는데 이는 지구 역사상 비교적 젊은 시대입니다. 그 이후로 화산, 빙하, 강의 활동으로 인해 대조적인 모습이 이 땅에 형성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매년 몇 센티미터씩 자라고 있으며 새로운 분화와 집안 이동으로 지형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훨씬 후인 9세기에 최초의 인간이 도착했습니다. 주로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 탐험가들이 이 알려지지 않은 섬으로 항해했습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을 처음 본 유럽인은 나도드라는 항해자가였으며 그는 이곳을 눈의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년 후 잉골프르 아르나르손이 최초의 영구 정착민이 되어 1874년 지금의 레이캬비크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정착민 대부분은 북유럽 출신의 남성과 여성이었지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켈트족 뿌리를 가진 사람들도 왔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초기 주민들은 길고 어두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낚시, 사냥, 작은 밭농사에 의존했습니다. 1930년에 마을 사람들은 야외에서 회의를 열어 법률을 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의회인 알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오늘날에도 아이슬란드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슬란드는 천년경에 평화롭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협정에 따라 새로운 신앙과 함께 많은 오래된 관습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13세기 말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의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는 덴마크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인들은 외부에서 강요된 변화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언어, 문학,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화산과 빙하, 바다가 어우러진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오늘날의 아이슬란드, 사회 관습 및 일상생활. 아이슬란드의 삶은 현대성, 전통,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깊은 존중이 조화롭게 결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레이캬비크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작은 해안 마을과 농촌 지역에 사는 나라에서 사회 조직과 환경 적응은 필수적입니다. 추위, 바람, 폭설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주택은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주택, 거리,
공공 건물을 난방합니다. 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은 지역 사회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인 온천에도 물을 공급합니다. 지역 사회 간의 교통은 주로 도로에 의존합니다. 섬을 둘러싼 1번 도로는 대부분 마을을 연결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교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특수한 눈용 타이어가 장착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슬란드 사회는 낮은 범죄율, 강한 사회적 결속력,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높은 중시로 특징 지어집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놀고 있거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소지품을 두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6세까지 무상 의무 교육 제도는 평등, 비판적 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장려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내 및 국제기관에서 대학 공부를 계속합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의료 서비스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딴 지역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현대성과 전통성의 결합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 신선한 생선, 양고기, 유제품과 같은 지역 음식을 선호하는 것, 지열 온실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열 수영장은 수영을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는 사회적 모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간 엄수는 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을 반영하는 문화적 규범입니다. 커피 소비는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이나 카페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하이킹, 승마, 취미 낚시와 같은 활동은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흔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자정태양으로 인해 야외에서 긴 낮을 보낼 수 있고 겨울에는 어둠으로 인해 가족 모임과 실내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가족 구조는 균형 잡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공동 육아휴직 정책, 접근 가능한 보육시설, 효과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일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극한 기후와 아이슬란드인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현대 생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며 몇 분 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눈보라, 허리케인급 강풍, 폭우는 일상생활의 일부이므로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나쁜 날씨란 없다. 나쁜 옷차림만 있을 뿐이다. 라는 속담은 그들이 자연 환경에 맞서는 실용적인 철학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회 및 업무 활동은 날씨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됩니다. 약속, 여행, 모임 등을 날씨 예보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폭풍이 몰아치면 지역 사회 전체가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을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아이슬란드 사회의 특징인 회복력과 협동심을 강화합니다. 긴 겨울, 햇빛이 부족할 때 집과 공공장소는 빛과 따뜻함이 넘치는 안식처가 됩니다. 작은 램프로 창문을 밝히고 따뜻한 원단으로 실내를 장식하는 관습은 실용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어둠을 상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항상 태양이 존재하는 여름철에는 우리는 야외에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풍, 축제, 지역 모임 등을 통해 빛을 기념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기와 난방은 거의 전적으로 지열과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기질을 보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풍경, 유산 및 환경 보호.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땅인 아이슬란드는 경치의 아름다움, 역사, 환경 존중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상징적인 장소는 그곳 사람들의 전통과 특별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헌신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수도 레이캬비크의 현대적 삶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늑한 카페, 아이슬란드 국립박물관 같은 박물관, 화산 현무암 기둥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갖춘 기념비적인 할그림스키르캬 교회는 자연 환경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열린 공간과 공존합니다.
고래 관찰 투어와 인근의 경이로운 명소로 가는 노선이 이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움 중 하나는 골든서클입니다. 골든서클은 세계의 주요 장소를 연결하는 순환 코스입니다. 싱벨리르 국립공원은 10세기에 아이슬란드 최초의 의회가 설립된 곳이자 아메리카와 유라시아 지각판이 분리된 곳입니다. 굴포스 폭포는 2단계로 떨어지는 인상적인 폭포입니다. 그리고 몇 분마다 분출하는 스트로쿠르 간헐천이 있는 게이시르 지열지대도 있습니다. 싱벨리르는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해안 마을인 비크, 이 미르달은 우뚝 솟은 현무암 기둥이 늘어선 검은 모래 해변인 레이니스피아라로 유명합니다. 돌로 변한 트롤에 대한 지역 전설은 대중의 상상력과 풍경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절벽에 둥지를 틀고 있는 퍼핀을 비롯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동쪽에 위치한 요쿨살론 빙하석호는 브레이다 메르쿠르 요쿨,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떠다니는 빙산으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유빙 사이를 항해하거나 근처의 다이아몬드 비치를 따라 산책하면 얼음, 땅, 바다의 역동성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는 황금빛 해변, 용암지대, 험준한 절벽, 어촌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쥘 베른의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에 영감을 준 스나이펠스 웨쿨 빙하 화산은 문학적 신비주의와 자연 보존이 융합된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생태적 다양성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더 가면 미바튼 지역은 지열 활동이 활발한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용암지대, 분기공, 유사 분화구가 거의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미바튼 보호구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오리 서식지 중 하나와 연약한 습지 생태계, 화산 지형을 보호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아쿠레이리는 활기찬 도시 생활과 농촌 전통에 대한 강한 애착이 결합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식물원 중 하나인 이곳의 식물원은 극한 위도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피오르드와 고래 관찰 활동으로 가는 루트가 시작되며 항상 지속 가능한 관광의 원칙을 따릅니다. 고립된 웨스트 피오르드에 있는 라트라비아르그 절벽은 세계에서 가장 큰 퍼핀 서식지 중 하나이며 디냔디 폭포는 폭포 수형으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인상적입니다. 도로와 건물이 없는 호른스트란디르 자연보호구역은 사실상 손길이 닿지 않은 환경 속에서 북극 여우와 수많은 조류종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하일랜드라고 불리는 무인 내륙 지역은 검은 모래 사막, 다채로운 산, 빙하강 등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지열지대와 천연 온천이 있는 란드 만날라우가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연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이커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 너머로 아이슬란드는 또한 강렬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표면 아래에 숨겨진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라우파르 홀셸리르와 같은 용암 동굴에서는 고대 분출로 형성된 터널을 탐험할 수 있으며 용암 흐름에 의해 조각된 다채로운 광물과 모양이 이 세상이 아닌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한때 불의 강이었던 벽 사이를 걷는 경험은 섬의 모양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이슬란드 관광, 확장, 과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최근 수십 년 동안 아이슬란드는 외딴 지역에 위치해 거의 사람이 오지 않는 여행지에서 전 세계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화산 지형, 빙하, 폭포, 북극광과 같은 자연 현상이 결합되어 전례 없는 관광 산업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연간 관광객 수가 적었고 관광 인프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특히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에이아펴들라이웨쿠틀 화산이 폭발한 이후로 방문객 수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슬란드는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국가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광은 국가 수입의 주요 원천 중 하나가 되었으며 호텔, 운송,
모험 활동, 가이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새로운 관광 사업의 창출로 인해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어업이나 농업에 의존했던 많은 농촌 지역 사회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은 또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원래는 소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엄청난 규모의 방문객 유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도로, 위생시설, 자연지역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환경적 영향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검은 모래 해변, 폭포, 하이킹 코스 등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다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동으로 인해 침식, 식생 변화, 잔해 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정부와 다양한 민간 기관은 보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략 중 하나는 일부 관광지에 통제된 접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고가 보도 설치, 의무적 산책로 설정, 주차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는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방문이 제한되었습니다. 관광 교육은 지속 가능한 전략의 또 다른 축입니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방문객은 자연을 존중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증된 여행사는 환경 및 사회적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또한 1년 내내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광객 흐름을 보다 잘 분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문객들은 여름철과 레이캬비크 근처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늘날 관광은 인기 있는 목적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겨울에 그리고 웨스트피오르드나 북부 지역과 같이 덜 알려진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됩니다. 농촌 관광은 여행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대안으로 성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가족 호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 등을 통해 아이슬란드 문화를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으며 소득 분배도 더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방문객의 안전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화산 및 빙하 지형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정부는 관광객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안전 조언을 개발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하이킹, 보트 타기, 빙하 동굴 탐험 등의 활동을 할 때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도로 상황,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아이슬란드 요리, 전통, 혁신, 지속 가능성. 아이슬란드 요리는 그 나라의 자연 조건과 지리적 고립의 역사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에 의존하여 단순함, 식품 보존, 천연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바탕으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선은 언제나 식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대구, 해덕, 연어, 송어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어종에 속합니다. 전통적인 조리 방법에는 공기 건조, 훈제, 발효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긴 겨울 동안 음식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양고기도 중심이 됩니다. 고지대에서 방목하여 키우고 자연 사료를 먹인 아이슬란드 양고기는 강렬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는 고기입니다. 한기크요트, 훈제 양고기 등의 요리는 전통적인 축하와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식품 보존은 역사적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생선과 고기를 말리는 방법 외에도 유청에서 발효시키거나 동물성 지방에 저장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발효된 상어 요리인 하카르와 같은 음식이 생겨났고, 이는 현재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통 특산품으로 여겨집니다. 유제품은 일상 식단에 필수적입니다. 요거트와 비슷하지만 더 걸쭉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스카이르는 아침, 간식, 디저트로 널리 소비됩니다. 버터, 치즈, 유청과 같은 다른 제품도 요리 전통의 일부입니다. 기후 조건의 제한을 받는 야채는 전통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열 온실을 활용하면서 토마토, 오이, 고추, 신선한 허브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이슬란드 요리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빵집에는 고유한 전통이 있습니다. 루그브라우드는 밀도가 높고 약간 달콤한 호밀빵으로 전통적으로 지열지대에서 나오는 자연열로 구워집니다. 이 빵은 종종 생선 요리와 수프에 곁들여 먹습니다. 국경일 및 문화 행사 아이슬란드의 축제와 전통은 조상의 영향, 현대적 적응, 자연의 순환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혼합되어 반영됩니다.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역 관습을 살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축제를 기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는 국경일로 1944년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17일에 기념합니다. 이날 도시와 마을에서는 퍼레이드, 음악 공연, 박람회, 지역사회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 날짜는 아이슬란드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욘 시귀르드손을 기리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명절은 여름의 첫날로 날씨가 아직 겨울일지라도 4월에 기념합니다. 이 날짜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야외 모임, 퍼레이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빛의 귀환과 자연적 환경 변화에 두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아이슬란드의 크리스마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 전통 외에도 엘프와 작은 산타클로스를 합친 듯한 13명의 민속 인물인 졸라스베이너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 캐릭터는 각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아이들을 찾아가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 작은 선물이나 장난을 남겨둡니다. 5월 1일에 기념하는 노동절도 축제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노동권과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진, 공개 연설, 가족 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독특한 전통으로는 고대 이교도 축제에서 유래한 겨울 축제인 소라블로트가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열리는 소라블로트 토라블로트 기간에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모여 발효된 상어 요리, 말린 양고기 요리, 삶은 양머리 등의 전통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방문객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이는 과거 시대의 식품 보존 관행과 살아있는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레이캬비크 문화축제는 또 다른 중요한 행사입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수도 전역의 수많은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문학, 시각예술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고 거리에서 예술적 표현을 장려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여름 지점은 항상 특정한 국가적 공휴일로 기념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해가 지평선 너머로 거의 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비치는 빛을 활용해 모닥불 피우기, 콘서트, 야외 모임 등을 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업 지역에서는 바다의 날이 중요한 날짜입니다. 6월에 열리는 이 행사는 해양 생물과 국가의 해양 유산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활동에는 조정 경기, 전통 어업 기술 시연, 항구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 등이 있습니다. 레이캬비크 겨울 조명 축제는 겨울의 어둠을 상쇄하기 위해 2월에 개최됩니다. 이 도시에서는 며칠 동안 조명 예술 설치, 콘서트, 무료 활동이 펼쳐지며 가장 어두운 몇 달을 보낸 후 창의성과 빛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문학 역시 기념일 달력에 자리를 잡고 있다. 11월의 독서달에는 도서 출간 행사, 문학 박람회, 대중 행사 등이 열리며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직접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강조는 아이슬란드가 문자 언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 사회가 하티드라고 알려진 지역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 라이브 음악, 민속 춤, 음식 박람회가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통을 새로운 세대로 전수하는 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축제에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조직적인 하이킹, 조류 관찰 견학,
자연 청소 행사와 같은 활동은 보다 전통적인 축하 행사와 결합되어 아이슬란드 문화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연현상, 오로라, 화산, 빙하, 아이슬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현상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북극광, 화산 활동, 거대한 빙하는 이 나라의 일상 풍경과 물리적 특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는 북극광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 입자가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밤하늘을 녹색, 보라색, 붉은색으로 물들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주로 9월에서 4월 사이에 볼 수 있으며 특히 북부와 서부 피오르드와 같이 광공해가 없는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관찰하려면 맑은 하늘과 강한 태양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지각판이 갈라지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격렬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합니다. 이 섬에는 약 30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화산 폭발은 항상 빈번하지는 않지만 섬의 자연적 역학의 일부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화산 중 하나는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인데 2010년 분화로 인해 유럽 항공 교통이 며칠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화산은 역사적으로 지옥의 관문으로 알려진 헤클라 화산으로 인간이 이 섬에 정착한 이래로 20회 이상의 분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미르달스 요쿨 빙하로 덮인 카틀라는 빙하 폭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격렬한 분출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트나요쿨 빙하 아래에 위치한 그림스보에튼 화산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계이며 2011년 분화를 비롯한 최근 분화도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은 지진 센서와 위성 감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인구에 대한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고 풍부한 지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이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빙하는 아이슬란드 국토 면적의 약 11%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빙하는 강, 석호, 지하수층에 물을 공급하여 국가의 수문 체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바트나요쿨 빙하는 아이슬란드 남동부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아이슬란드의 많은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지형이 바뀌고 관련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산과 빙하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현상 중 하나가 요쿨 훌라우프인데 빙하 하부 화산 폭발로 인해 얼음이 빠르게 녹아 발생하는 폭발 홍수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고 강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 경관 중 하나는 요쿨살론 빙하 석호로 브레이다 메르쿠르 요쿨 빙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천천히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얼음과 물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미바튼 호수 근처의 흐베리르 지열지대는 또 다른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그곳에서는 분기공, 끓어오르는 진흙샘, 밝은 색깔의 광물 퇴적물이 지하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끼로 덮인 엘드라운 용암지대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분화 중 하나인 1773년과 1774년 사이에 라키 화산계의 분화로 형성되었습니다. 싱벨리르 국립공원에 위치한 실프라 단층에서는 방문객이 두 대륙판 사이에서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공성 용암을 통해 걸러진 물은 100ml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맑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해안에 있는 듀팔론 산두르의 검은 모래사장과 디르홀레이의 절벽은 바다와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식, 바람, 파도는 자연사와 경치의 아름다움이 결합된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질 활동의 또 다른 예로는 용암이 천천히 식으면서 형성된 현무암 기둥으로 둘러싸인 폭포인 스바르티포스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레이캬비크의 할그림스키르캬 교회의 디자인과 같은 현대 건축 요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경제,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수세기 동안 혹독하고 고립된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입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천연 자원과 독창성을 활용하여 전통과 혁신이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독특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업은 국가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주변 해역의 풍부한 어류, 특히 대구와 청어 덕분에 오늘날에도 중요한 어업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해산물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어업 외에도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지열 활동이 활발하고 흐름이 빠른 강이 풍부한 덕분에 이 나라는 거의 모든 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합니다. 이를 통해 알루미늄 생산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설립될 수 있었고, 아이슬란드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술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아이슬란드가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냉각에 적합한 추운 기후, 저렴한 전기, 높은 디지털 연결성이 그 이유입니다. 데이터 처리와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서버팜은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눈에 띄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또한 자국의 상황에 맞는 농업 혁신 정책을 개발해왔습니다. 지열 온실을 통해 국가에서는 1년 내내 신선한 음식을 생산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기반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국가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붕괴된 이후 아이슬란드는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즉, 부실기관의 질서 있는 파산을 허용하고 소규모 저축자를 보호하고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경기 회복을 촉진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나라는 통화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사례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 경제는 신중한 다각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며 자연과 문화유산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와 가장 고립된 지역의 삶, 가장 잘 알려진 도시와 관광지 외에도 아이슬란드에는 극한 환경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원지대와 웨스트피오르드, 북부 일부 지역과 같은 외딴 지역은 현대사회에서 고립, 회복력, 적응력에 대한 독특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검은 모래 사막, 벌거벗은 산, 빙하강이 펼쳐진 광활한 아이슬란드 고원은 혹독한 기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일부 가족이 양사육을 위한 임시 쉼터를 마련하거나 저영양 관광의 거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곳의 환경은 혹독합니다. 기온이 변하기 쉽고 바람이 강하며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간단히 건너는데도 특수 차량과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북쪽 지역과 고립된 피오르드에는 자연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작은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바다와 산이 삶의 속도를 좌우하는 마을에서는 자급자족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공예 어업, 소규모 축산업, 농촌 관광 등의 활동을 결합합니다. 고립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천후 속에서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긴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상점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고 이웃 간의 관계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둠이 길어지는 겨울은 엄격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식량 저장, 인프라 회복력, 정신적 강인함은 수개월간의 상대적 봉쇄를 견뎌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름은 덧없는 활력을 가져다주며 자연이 되살아나고 지역사회가 모여 축하하고 농업이나 유지관리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이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주민들은 온라인 서비스,
원격 학습, 디지털 상거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지역 사회 생활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의 다른 곳에서는 희석되기 쉬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립된 지역에서의 삶은 자연의 도전에 직면한 인간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혹독한 기후와 극한의 풍경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지역은 여전히 독립, 연대, 그리고 자신들을 지탱하는 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유지하는 지역사회의 본거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과 끈기 있는 인간의 삶이 만나는 독특한 곳입니다.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있는 이곳의 극한 지형은 풍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성격, 즉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환경과의 깊은 유대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이 대조적인 땅에서 인류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공존하려 했습니다. 전통, 현대성, 혁신, 환경 존중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세계의 개방적이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회를 형성합니다. 화산, 빙하, 오로라 외에도 아이슬란드는 조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생명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사회, 모든 풍경에서 똑같은 확신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자연은 극복해야 할 도전이 아니라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세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일깨워주는 곳입니다.